징계는요, 분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정치는 신이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신의를 저버리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단순한 원칙이 무너지면 정당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해관계 집합체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위기가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신의에 대한 붕괴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치르고 있는 이 분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하나로 모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한동훈 측근들 그리고 한동훈과 야합한 김문수 등등 징계하지 않는가, 정의는 신의가 아닌가, 이런 질문은 특정 진영에 대한 감정적 공격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이라는 두 번의 전국적 선거를 연달아 패배한 이후에 책임을 묻지 않는 정당에 대한 당원과 지지층의 절박한 문제 제기다라는 겁니다. 자, 김문수, 한동훈과 손을 잡았습니다. 검은 연대다라고 하죠. 공개 석상에서 서로 치켜 세우면서 손을 맞잡고 러브샷을 했습니다. 술 마시지 않는다라던 한동훈이요, 절박하니까 술잔을 입에 댔습니다. 살짝 웃음 포인트였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무감사위의 징계 논의 그리고 당내의 질서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치적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언론도요, 이것을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당 권력 구도를 뒤흔드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한동훈, 맞손, 손잡았다라는 거죠. 장동혁 체제 와해시킬 수도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언론은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당을 흔드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논쟁의 단계를 지난 겁니다. 당원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고요. 문제는 이 지도부가 그 판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자, 18일 날 한동훈이가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이를 두고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 입을 댔습니다. 뭐라고 했냐?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직접 하라. 뭡니까? 되게 센 척하고 있는데 직접 하려고 하니까 발악하고 있는 게 이 한동훈 아닙니까?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가지고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당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비열한 욕망을 채우고 이용한 게 한동훈인데 말이죠.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건 대단히 오만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당원 게시판 논란을요, 이제는 정리하자라는 말을 하니까 이게 윤호개인 세력의 공격이다라고 정치적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이거 어디서 봤냐? 이준석 성상납 무고죄 검찰 송치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성상납에 대한 사건이 이렇게 진짜였구나라고 이제 부각되니까 이것을 전환했죠. 어떻게 전환했냐?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이 당대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 성상납 받았어 안 받았어, 했어 안 했어에 대한 답을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 프레임을 이용을 해버렸죠. 윤핵관들의 공격이다 라고. 이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 게시판 했어 안 했어, 너 가족도 동원했어 안 했어, 말 못하고 이것을 윤호개인 세력의 공격이다 라고 프레임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한동훈과 이준석은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한동훈의 젊은 버전, 가발 안 쓴 이준석,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이준석의 늙은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단일화 거짓말하고 한동훈과 야합한 김문수도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 체제를 흔들고 비대위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야합을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제명해야 국민의힘은요, 선거에 승리할 겁니다. 한동훈과 김문수는요, 4.10 총선 6.3 조기 대선 참패의 주역입니다. 더 이상 당을 우습게 만드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왜 김문수, 한동훈의 공개 연대가요, 징계의 사안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지, 언론이 또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왜 당심이 동시 책임, 동시 정리를 요구하는지 차분히 분석하고 오독오독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이런 분석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 제한과 알고리즘 차단 속에서도 우파, 목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의 참여다라는 거죠. 좋아요 한번, 댓글 한 줄이요.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 병기들까지 활성화시켜주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과거의 행적을 다시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정리 쫙 해드렸죠. 단일화 거짓말 참 구역질 납니다. 대선 국면에서의 내부 총질, 그리고 이 한동훈을 보배다라고 올려치면서 야합하는 정치로 이미 충분히 김문수에 대한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은요, 왜 징계가 불가피한 단계냐라는 겁니다. 자, 김문수, 한동훈 만남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신이 나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덕담 수준이다라는 게 아니라 당내 권력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라는 거죠. 김문수 공개 석상에서 한동훈을 향해 가지고 우리 당의 귀한 보배다, 보수의 배신자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보배를 자른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개인적인 호의를 표하는 게 아니라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한 부정인 겁니다. 정치 선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무감사에서 한동훈 흔들고 있는데 한동훈 방패막이 내가 해줄게.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 체제 제대로 흔들어 보겠어. 라는 정치 발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문수 전 장관은요, 당의 규율보다 한동훈 개인을 선택했다. 라는 겁니다. 자, 뉴데일리는요, 이 장면을 더욱더 직설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한동훈의 반발을 다뤘습니다. 나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직접 치라. 정면 대치를 선택했다라고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징계를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면서 당의 질서와 책임 논의를 거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김문수, 한동훈 각자의 언어로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징계를 인정하지 않겠다. 장동혁 당대표 흔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논쟁의 성격이 완벽히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요, 더 이상 개인의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심과 당 규율을 동시에 부정하는 정치적 행위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당원들은요, 바로 반응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커뮤니티 투표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 제명에 대한 찬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95%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각은 아마 6시, 7시 그쯤일 건데요. 12월 18일 5시에 제가 여론조사를 시작했는데요. 25,000명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압도적인 96%가 한동훈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뒤에 12월 18일 6시에 다시 여론조사를 또 돌려봤는데요. 자, 김문수가 김용태를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시켰다라고 본다. 그런데 이제는 한동훈과 손을 잡았다. 그러면 이 김문수도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해야 하냐라고 보냐 했더니 13,000명 투표했습니다. 거기에 압도적으로 95%가 이 김문수 국민의힘에서 제명시켜야 한다라고 했고요. 댓글 참여도 어마어마하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수치는요, 누가 더 잘못을 했다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집단적 판단인 겁니다. 자, 저는요, 당심은 이미 명분의 단계를 넘어서 책임의 단계로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이나 해명 아니고요, 정치적 조치를 요구하는 국면을 뜻한다라는 거죠. 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들키면 본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블로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는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다. 들키면 본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안 하는 이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보이시죠? 교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서 자꾸 정치 프레임을 싸고 있는 뭐 김종혁이나 한동훈 측근들이 있는데요. 되게 심플한 사건이거든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뭐냐? 가족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자 또 동시에 탈당을 했는데 자, 장인, 장모, 아버지, 어머니, 마누라, 딸 이름까지 동원해 가면서 1000건이 넘는 이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 작성을 했는데 이건 맞아? 안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형구, 진은정, 한유진, 최영호 이 네 사람이 같은 당협으로 등록을 하고 이 댓글을 썼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뒤에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똑같은데 네 가족 맞아 안 맞아? 여기에 대해서 심플하게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은 안 하고 이 윤호개인 세력이 나를 축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나 쳐라. 김종혁이 괜히 2년 당원권 정리하지 말고 나를 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이제 네가 쳐질 거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안 하는 애만 못할 만큼 제대로 국민들 앞에서 쪽팔리게 해줄게. 이 말인 겁니다. 김종혁 이 사람은요. 지금 2년의 당원권 정지의 권고까지 받았으면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데 또 뭐라고 했냐면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쓴 블로그 글을 가지고 또 입을 털었습니다. 뭐라고 입을 털었냐. 들이받는 수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라고 썼는데 손은 나갔고 임자는 한동훈 같은데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결국 한동훈에 대해서 처리하고 싶어서 김종혁 나까지 묶은 거 아니냐. 나 지금 징계하고 징검다리 삼아가지고 한동훈에게 넘어가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이 사람들도 참 뭐라고 해야 되나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쪼대로 하고 있죠. 아니 심플하다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했어 안 했어 그 부분만 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준석도 했어 안 했어 너 지금 성상납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됐는데 맞아 안 맞아? 그거에 답 못하고 답을 빙빙빙 돌려서 뭐라고 했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 헛소리 짓거리고 있죠. 그리고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도 하버드 아포스티오 공증 내면 돼. 요즘에 미국에 뭐 부동산 살 때도 아포스티오 공증 내거든요. 그거 증빙 서류로 내고 있습니다. 그 증빙 서류 떼는데 $12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해서 그냥 펼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말 못하고 뭐 조인트가 어떠니 아유, 그냥 대한민국 정치판이요. 한동훈, 이준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꼬라지가 난 겁니다. 한동훈도요, 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원하는 게 이 한동훈 나를 찍어내고 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뭐 저런 식으로 뭐 2년 징계 줘가면서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 자체를 우습게 만들지 말아라 하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진짜 불쾌한 건 우리 아닌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 영달을 위해 가지고 가족들 동원한 게 사실이다 라고 하면요. 한동훈 할애비가 와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국민의힘에 계속 발들이고 있다라면 국민의힘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망하는 집구석은요. 초상집에서도 싸움질 한다고요. 이 망하는 집구석 만드는 게 한동훈, 이준석계다 라는 거죠. 한동훈 몇 안 되는 지지자들 믿고요. 이렇게 지금 막 꼴값 떨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은요. 한동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실망을 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했어 안 했어에 대한 답, 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역공하겠다라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게 되게 주하다라는 거죠. 당원 게시판 논란 이건 말 필요 있습니까? 사실 검증 차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했어 안 했으면 끝나는 게임이다 라는 거죠. 제가요 처음에 윤석열 정부 시작하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되고 막 바발이 휘날리고 있을 때 약간 했지만 그래도 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시민 여러분 이런 뭐 국민 눈높이 뭐 이런 희한한 말 쓸 때부터 이 한동훈이 정체성을 좀 의심했는데요. 공천하는 것 보고 완벽히 바닥을 봤습니다. 강남 좌파. 그런데 진형구 장인어른이 또 중국과 끈끈합니다.
중국의 인민일보, 그러니까 공산당 노동신문 같은 거, 북한의 노동신문 같은 거, 중국의 인민일보를요 한국판으로 들여와가지고 발행하는 발행인입니다. 대단히 친중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한동훈을 보고 당신 친중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아니요 기다란 말 못하고 그러면 제가 이민 정책에 대해서 했겠습니까? 이런 역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냥 딱 이준석 늙은 버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보수 대통령 죽이기에 앞장선 그냥 사냥개가 바로 한동훈이다라는 거죠. 이런 한동훈을 보배다라고 말하는 이 김문수 전 장관 말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요 약속 깨고 당의 신의를 무너뜨렸고요. 한동훈은 반복적으로 내부 갈등의 상징이 됐습니다. 역할은 달랐지만 결과는 뭐냐 똑같다라는 거죠. 뭐 배신자, 총선과 대선 말아 잡순 사람들입니다. 보수정당에서 아니요 어떤 정당이든 선거 패배는 곧 책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묻고 있는 거는요. 그냥 책임을 지라라는 겁니다. 누가 더 나쁘다 이게 아니라 왜 아무도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느냐, 왜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물음이다라는 거죠. 징계는요 분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김문수, 한동훈을 둘러싼 논쟁의 종착점은요 분명합니다. 감정 싸움도 아니고 계파 갈등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 신의와 책임의 문제다라는 거죠. 배신 반복되고 있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계속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또 다른 이준석을 만드는 거고 우리는 또 다른 한동훈을 만드는 겁니다. 국민의힘은요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을 겁니다. 왜 졌는지 모르는 정당, 중도파리만 하고 세심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당. 징계는 복수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정리죠.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결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다음 선거에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준석 탄생, 또 다른 한동훈 탄생. 이준석, 한동훈. 국민의힘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거죠. 배신을 감싸는 정당은요 역사가 남기지 않습니다. 신의를 버린 정치인들은요 결국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고하는 인간이 좌파와 동물과 다른 점은 뭐냐 학습하고 역사로 기록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수의 재건 타임이다라는 겁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